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전송티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볼 내용은요, 언어와 매체, 그 중에서도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언어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뭐냐면, 틀린다죠. 네. 틀린다가 고민일 때, 그러면 뭐 때문에 틀리는가? 실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실력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문법 노트. 그래서 제가 이제 문법 노트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문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정답률 46%짜리. 네. 육구평에서는 언매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네. 근데 수능을 가면 언매가 어려워지거든요. 수능 가면 꼭 언매가 오답률 1위, 2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학생들이 그러면 언어 공부를 전혀 안 해서인가? 아니에요. 언매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무조건 언어 공부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시간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답률 46%짜리 문제가 생기느냐? 알면서 틀리는 게 있다는 거죠. 알면서 틀린다는 게 무엇이냐? 함정선지라는 거죠. 함정선지, 함정제시문. 그걸 여러분들이 뚫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육구평에서 한 번씩 위험의 신호탄을 받아요. 위험의 신호탄을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헷갈리는 선지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언가 틀리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6평에서 여러분들 다섯 문제, 문법 다섯 문제를 완벽하게, 오, 쉽네 하면서 푼 친구들 없다고요. 그러면 6, 9평에서 무언가 위험의 신호탄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를 굳이 무시하죠. 많이 풀면 될 거야.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면 될 거야. 엔제 많이 풀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위안하면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유구평의 위험의 신호탄은 반드시 수능에서 문법의 무언가 위험이 생긴다. 위기가 닥친다. 라고 하는 그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냐? 언어 노트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언어 노트를 한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틀릴 때마다 꺼내 써서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자료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나만의 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든든함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이 친구가 동행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언어 노트를 한번 저와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글을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요 글이거든요. 언매 노트를 만드는 법. 네, 그래서 이 글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같이 쭉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단,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네, 언제 만들어야 하냐면, 언어에서 위기를 느낀 바로 그 순간. 네, 지금 만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고요. 근데, 9평 이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와요. 늦지 않았을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9평 이후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해서 언어 노트를 안 만들고 6구평에서 신호탄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수능 가서 반드시 언어에서 틀립니다. 제가 언매 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나오는 반응들이 이런 거예요. 문제만 더 풀면 되지 않을까요? 에이, 개념 좀 몇 번 더 보면 돼요. 제가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얘만 빠뜨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노트 만들어라. 어느 세월에 저걸 다 만들라고. 이런 반응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반응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분들이 수능 때 언매에서 폭탄 맞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표점 때문에라도 엄매하는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화작, 글 기니까 글 긴 거 싫어서 엄매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근데 엄매는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정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실력을 챙겨줄 노트 한 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준비물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뭐냐? 여러분들이 언어와 관련돼서 공부했던 모든 자료가 준비물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학원, 인강에서 공부했던 책, 프린트 문제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BS 수특수한 당연히 필요하고, 모평, 학평, 시험지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메인이 되는 교재를 선정할 겁니다. 메인이 되는 교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엄매를 공부했을 때 썼던 교재, 설명이 제일 많은 교재, 예시가 다양한 교재를 선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메인 교재 위에다가 보충 내용을 몇 가지를 쓸 건데요. 그 보충 내용으로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연계 교재죠. EBS 수특 수완의 내용을 추가할 겁니다. EBS 수특의 개념편, 그리고 수특 수완의 문제의 보기로 제시됐던 거, 헷갈렸던 선지 여러분들 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풀면서 나왔던 함정 선지들 다 정리할 겁니다. 합평, 목평에서 헷갈렸던 선지들, 틀리지 않았더라도 헷갈렸다면 다 정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풀었던 문제집 다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세월에 저걸 다 만들라고요? 이런 반응이 온다고요. 근데 제가 언매 노트를 만들었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제 재수 때. 그것도 10월이었습니다. 10월. 9평 때, 어, 9평 때 제가 문법을 하나 틀렸었어요. 근데 저는 현역 때도 그렇고 재수 때도 그렇고 문법을 틀려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문법을 틀렸던 게 재수 때 9평이에요. 근데 저는 9평에서 문법을 딱 하나 틀리는 순간, 아, 수능에서도 이렇게 하다간 틀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매 노트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월에라도 정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엄매 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6구평에서 하나라도 문법 틀리신 분들은 반드시 언매노트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메인 교재를 선정할 겁니다. 메인 교재를 선정하는 기준은 처음 공부할 때 썼던 거, 설명이 제일 많은 거, 예시가 다양한 거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재로 처음 공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의존 명사 하나만 놓고 봐도 형식성 의존 명사,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해서 예시를 쭉 적어놨지요. 그 다음에 조사 결합이 제한되는 체언이라고 해서 설명이 쭉 적혀 있죠. 그래서 설명이 제일 많고 예시가 다양한 것일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 메인 교재를 선정한 다음에 이 메인 교재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몇 가지 붙일 거예요. 그러면 이 포스트잇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EBS 내용이 들어가야죠. 네, EBS 수특 개념편, 수특 수완의 보기, 헷갈렸거나 틀린 선지 다 정리할 겁니다. 개념편을 왜 봐야 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공부해 본 적이 잘 없을 거예요. 학교 언어와 매체 교재에서는 그 교과서에서는 반모음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EBS 수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기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보기도 또 다른 개념의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생각건대, 생각컨대. 네, 요거 같은 경우. 생각하건대가 줄었을 때, 생각하건대가 줄었을 때, 생각컨대라고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생각건대라고 줄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잖아요. 맞죠? 네, 근데 EBS에 이러한 보기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보기를 쭉 적어 보시는 게 좋겠다. 네, 그래서 포스트잇에 보기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메인이 되는 교재 위에다가 붙여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볼 거예요. 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렸거나 틀린 선지를 정리할 건데, 헷갈렸거나 틀린 선지를 정리하라고 그러면 오답노트 하듯이 그냥 선지를 베껴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20학년도 제 현역 때 9평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오답률 2위였던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알고도 틀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직접 구성 요소 이런 걸 몰라서 틀린 친구들 잘 없어요. 알고도 틀린단 말이에요. 어간어미 이런 거요. 어근, 접사 이런 거요.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 그러면 내가 그걸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2020학년도 9평 맞네요. 정답률 30%짜리 문제였네요.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오답으로 생각하는지. 다시, 여러분들이 선지를 정리를 할 때 그냥 선지를 뺏겨 쓰지 말고요. 왜 내가 틀렸을까? 저는 이 문제 안 틀렸으니까. 그렇다면 친구들이 왜 틀렸을까? 내가 헷갈렸다면 그 헷갈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안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내리쳤다, 이게 32% 정답보다 더 많이 골랐거든요. 왜냐하면 내리치 요렇게 분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내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내리치로 분석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반드시 형태소를 분석해 봤을 때 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게 들어가야, 이 내용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제대로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집요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틀렸던 선지, 헷갈렸던 선지, 그냥 대충, 개념을 몰라서 그래. 그냥 실수에 낚였어.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내가 헷갈린 이유가 분명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고르는 선지에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거를 한번 집요하게 분석하셔서 여러분들의 엄매 노트에다가 옮겨보시면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함정이 나왔을 때, 내가 이런 함정 정리해봤었지. 이 경험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초 자료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초 자료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노트를 옮겨 쓰시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팁들이 있거든요. 네, 그 팁만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수영도입니다. 제가 어미와 관련돼서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놨죠.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미라고 했을 때, 이게 명령형 종결 어민지 아니면 뭐 감탄형 종결 어민지 이런 게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연결 어민데 분명 이게 어민데 무슨 어미지?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엄매에서 여러분들 시간 줄이려고 엄매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면 개념이 바로바로 서랍에서 꺼냈을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놓는 게 좋냐면 가지치기를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어미, 선어어미, 어말어미 있어? 어말어미 안에는 종결어미, 비종결어미 있어? 이렇게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도록 개념을 이미지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도를 한번 쭉 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중에 하나가 종결어미 오, 높임 보조사 요, 뭐 이런 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헷갈렸을 때,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틀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오 치면 나옵니다. 요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국어사전에 예문이 풍부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문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딥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은 딥하게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전미사, 이게 많이 헷갈려서 전미사와 관련된 예시를 쭉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평가원이나 이런 걸 풀면서도 궁금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궁금한 거를 다 국어사전 찾아가고 인터넷 찾아가면서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엄매 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썼던 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엄매 노트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엄매 노트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좌우명인데요. Do your best, then you'll be the best.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최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향한 노력과 땀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커뮤니티로 오세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멘토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